한 조각 케이크 레슨. 오늘은 건축 기사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상 문제를 제가 쭉 뽑아왔는데 세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죠. 51번 그림과 같은 독립 기초의 사용 하중 P꼴 6000kN이 작용할 때 기초 저면에 필요한 최소 장기입니다. 장기 허용 지지력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용 하중하고 극한 하중이 있는데 극한 하중 어떤 기둥에 힘이 들어올 때 사용 하중은 이제 서비스빌리티가 PS를 붙입니다. 서비스빌리티. 그래서 S를 붙이죠, 통상. 극한 하중은 PU죠. PU. 그래서 PU는 1.2D에 1.6L. 적어 볼까요? 1.2 데드로드에 플러스 1.6배의 라이브로드. PS는 1.0 데드로드에 플러스 1.0 라이브로드입니다. 그래서 개수 하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하중은 이 친구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장기 허용 지지력 구하면 FE라 부르죠. FE는 단위 면적당 받는 P인데 이때 사용 하중 PS 값을 씁니다. PU 값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답은 A는 얼마입니까? 기초 면적 4 곱하기 2m 4 곱하기 2m의 PS 값이 6000kN. 이거 메다의 제곱이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00에다가 제가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6000 나누기 428이네요. 750이 나오네요. 750. 답은 750kN/m의 제곱.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장기 허용 지지력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52번 HD 10mm 철근에 인장력 P 꼴 20kN이 작용하는 경우 본 철근의 응력 상태입니다. 단 철근의 허용 인장 응력은 우리가 FT라 부르는데 이건 이제 허용 응력도 설계법에서 나오는 거 요새는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가 FT는 항복 강도 FY에 철근의 항복 강도에다가 1.5배 안전율을 나타내는 거죠. 안전율. 이거는 항복 강도. 그래서 안전율은 보통 1.5인데 현재 뭐 허용도 설계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허용 인장 응력이 아니고 철근의 항복 강도로 바꾸죠. 뭐 허용 인장 응력해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허용 인장 응력은 안전율의 항복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FT에다 1.5를 곱해야 돼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연습 문제니까 항복 강도로 바꿉시다. 그래서 철근의 항복 강도는 우리가 철근을 당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끊어질 때까지 당겨보면 처음에는 탄성 한계를 쭉 가다가 상위 항복점, 하위 항복점 쭉 해서 인장 강도 이렇게 하단 이렇게 나오죠. 그 점에 뭐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철근의 항복 강도 이렇게 하면 항복 강도는 하위 항복 강도를 말합니다. 하위 항복 강도. 하위 항복 강도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400메가파스칼.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하위 항복, 요 항복 강도까지 탄성력 부르죠. 탄성 쭉 늘어나죠. 이건 소성, 그 다음에 변형률, 변형, 경화.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통상 대별됩니다. 자, 그러면 응력과 변형률 곡선이죠. 시그마 이필론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시그마 이필론, 그래서 이제 A분의 P인데 여기 센티미터 단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센티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메가파스칼 단위 다시 한번 더 적을까요? 메가파스칼 단위는 뉴턴 퍼 미리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미리미리의 제곱을 센티미터 바꾸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그래서 20kN, 그럼 20을 뉴턴으로 바꾸면 2000뉴턴이죠. 퍼 71 미리미리의 제곱이죠. 그러면 답은 281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복점이 281.
자, 항복점이 400인데 280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곡선을 그으면 탄성 범위에 있겠죠. 그래서 답은 탄성입니다. 자, 52번 문제 조금 헷갈리게 냈는데 단위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위를 저도 하다가 이 단위가 센티미터하고 킬로뉴턴 단위 뉴턴 퍼 미리미리 제곱을 단위 변환하면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53번 문제는 앞 시간에 다 했죠. 그래서 부정정 차수 문제는 아까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보죠. 이 투스판 라면이 전부 다 고정일 경우에 자 3차 부정정, 6차 부정정이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빼는 거 생각했죠. 6차 부정정까지인데 이게 6차인데 하나, 둘, 세 개 빠지니까 3차 부정정이 되네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54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중공형 단면의 X축이란 말이죠. U축이네요. 이쪽에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라. 단면 2차 모멘트 IX는 12분의 BH 삼승이고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인테그랄 y 제곱 dA 이 y에 떨어진 미소요소에 인테그랄 해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중공각면이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가 하나가 빠지죠.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 요 친구를 빼면 되겠죠. 이 친구를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그래서 12분의 BH 삼성에 이 친구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자 IX는 전체 IX는 얼마죠? 40 곱하기 6이네요. 그래서 센티미터니까 40cm 센티미터로 한번 해볼까요? 12분의 40이죠. 보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0 곱하기 높이가 60의 3승 빼기 12분의 요 친구네요. 20 곱하기 높이가 40의 3승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 친구를 계산하려면 저도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계산기 한번 해볼까요? 40 곱하기 60의 3승 60 나누기 12분의 BH 삼성하면 72,000 나오네요. 72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빼기 이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 12분의 20 곱하기 40 곱하기 40 곱하기 40 나누기 12분의 BH 삼성 하면 1066667 일이 나오네요. 그러면 72,000에다가 72만이네요. 마이너스 1066667 하게 되면 61333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613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55번 문제. 5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기초에서 바닥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면이네요. 평면. 최대 편심거리 핵반경을 묻는 거죠. 자, 핵반경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됐죠. 이 반경 길이는 3분의 h 4 나누기 3이 되겠고 이 전체 길이가 이 e는 이건 뭘 C라 하죠. 이걸 e는 6분의 h 적죠. 6분의 h가 4 하면은 답이 얼마죠? 4 나누기 6 하게 되면 66cm가 나오네요. 66cm. 자, 핵반경의 개념을 옆에다 한번 밑에 한번 그려볼까요? 기초에다가 이 기초를 이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중심이 있는데 힘이 이쪽 V가 이쪽으로 오네요. 앞으로 쏠렸다는 얘기죠. 그럼 편심거리가 이렇게 E가 발생할 거고 이때 앞으로 쏠리니까 이 응력 상태를 집안의 응력 상태죠. 이렇게 집안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많이 쏠리고 이 친구는 작게 쏠리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인장응력 제로일 경우에 이걸 우리가 FE 집안의 FE라고 부릅니다. FE 맥스, FE 미니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응력은 시그마 이꼴 단위 면적당 받는 힘 플러스 마이너스 기초의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개수죠. Z분의 모멘트는 힘 곱하기 그리죠. V 곱하기 E 이가 똑같죠? 예. 이거는 단면 개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66cm 여기까지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자, 56번 연약 지반에 발생하는 안밀 치마의 발생은 안밀입니다. 안밀이 되면 이거는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쭉 빠져나가서 점토질 지반. 이 강의를 모르겠다 치면 우리가 안밀 치마 여러분들 제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안밀 치마에 대해서 배우고 오세요. 자, 점토질 지반이라니까 발생한다. 맞네요. 안밀 치마의 발생. 주로 발생한다. 맞네요. 1번. 바로 그냥 답이네요. 시공식 즉시 치마가 발생하며 주로 다짐. 이거는 모래질 지반입니다. 모래질 지반. 인접 공사장의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인접 지반에 굴착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인접 지반이 이렇게 굴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슬라이딩이 생깁니다. 슬라이딩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기울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뭐 기울게 되는데 기울게 되면서 발생하는 치마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안밀 치마와 관계없죠? 이거는 그냥 부동 치마로 보죠. 이 하자에 대한 내용이죠. 옆에서 공사장에 발생하는 하자. 안반지대 건물을 시공한 경우 집안에 균열로 발생하는 치마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인데요. 딩이라고 그러죠. 슬라이딩 글자. 슬라이딩은 암편이 이렇게 암질이 이렇게 전리가 나 있을 때 집안에 균열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중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게 싹 슬라이딩 산사태라 부르죠. 이렇게 이거 관계 없는 겁니다. 자, 집안 조사의 시추주상도. 시추주상도는 뭐를 할 수 있죠? 아까 시추주상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뭐 집안의 심도가 쭉 10m, 20m, 30m 나오고 집안의 종류는 뭐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그다음에 연암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지하 수위는 얼마가 나온다.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렇게 0에서부터 50을 타격했을 때 점점 커지고 에너지가 30회당 몇 타다 50타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제 유튜브 강의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집안의 종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표준 간업 N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하수위 알 수 있죠. 지하수위 워터 레벨. 암질지수는 뭐냐면 이렇게 집안을 했을 때 이 연암에 코알을 뜹니다. 이 코알을 떠서 별도의 시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안 시추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질지수란 말은 그 암편의 상태, 인터넷에 암질지수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암의 상태와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추주상도로서 알 수 없는 것은 4번이네요. 4번. 자, 58번 요새 나오는 중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공장 기둥이 20m 넘어가면 20m 스판.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둥 간격이 공장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20m가 넘어가면 특수구조 건축물이. 그 다음 필로티 구조. 우리 빌라를 지을 때 이렇게 필로티를 이렇게 짓죠. 여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게 6계층 이상 되면 특수구조입니다. 여기 벽이 전이가. 그래서 5층 건물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6계층이 전이가 되는 이걸 전이구조라 부릅니다. 전이구조. 자, 스페이스 프레임은 제 강의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볼 형태로 이렇게 생긴 트러스 입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이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PEB 구조, 공업, 이거는 뭐 별도로 한번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 공업화 확판 구조는 이렇게 HBM을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HBM을 해서 순수한 이 물량을 빼기 위해서 하는 공업화 박판 구조, PEB 구조, 이것도 특수구조에 해당이 되죠. 자, 답은 필로티 건축물인데 6계층이니까 5계층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철골 구조의 한계 상태 설계에서 고정화 중 우리가 오메가 처짐 검토네요. 처짐 검토. 아까 앞에 나왔죠. 오메가 서비스 릿 1.0 WD에
플러스 1.0 WL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6 kN/m의 제곱 플러스 3 kN/m의 제곱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9네요. 답은 1번. 자, 이 개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 강구조의 합성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이렇게 하죠. 거기에다가 합성보를 하게 되면 밑에 H빔을 보통 시공을 하게 되는데 H빔 위에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스터드 볼트, 이걸 스터드 볼트라고 그러죠. 볼트를 이렇게 합니다. 스터드 볼트. 자, 이 친구를 스터드건으로 용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하는 합성보를 주로 많이 씁니다. 합성보는 주철근과 넛근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뭡니까? 주철근과 넛근으로 구성되는 건 뭐죠? 철근 콘크리트 보죠. 주철근과 넛근으로 구성된다. 이게 답이네요. 자, 합성보 철골부 상부 스터드 볼트에 있는 스터드 볼트로 데크 플레이트를 합성한다. 합성보 부재의 단면 형상으로 H형, U형 여러 가지 단면이 있어. H형 강도 있고 이 친구를 U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보 맞아요. 그 다음에 H형, 이건 H형으로 되어 있고 U형으로 박스형도 이게 또 이렇게 박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스. 네, 박스형, U형 요거만 할 수 있고요. U형, 갈매기형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합성보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성보를 하는 이유가 철골로 하는 이유가 동발이 밑에 서포트를 이제 RC는 서포트를 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서포트를 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합성보는 주철근과 넛근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보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사 시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 세 번째 시간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